지금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이후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3일간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3일간의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마주쳐서 서로 더 불미스러운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소속된 교원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소속된 교원이라 하면 보통 각 학교의 생활부장이나 사안 담당 교사 등이 해당하겠는데요. 이렇게 사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학교폭력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피해 관련 학생이 요청할 그렇게 하면은 학교장 긴급 조치를 내릴 것을 고려가 가능합니다. 학교장 긴급 조치는 이 추후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들 중에 일부를 먼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건데요.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25호, 그리고 6호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그리고 제6호 출석 정지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전까지는 학교장이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학교장 판단하에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2021년 6월 23일 이후로는 피해 관련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요, 바로 학교장이 판단하에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통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2호와 5호 조치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매우 심각할 경우, 그리고 가해 학생이 등교해서 피해 학생들이 학교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6호 출석 정지 조치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긴급 조치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및 조언이라든지 저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는 기간을 안 정하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 출석 정지 조치 같은 경우를 내릴 경우에는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안 조사가 어느 정도 실시된 후에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은 사안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하면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성립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 요건이 성립이 되면은 학교 폭력 자체 종결을 이제 보호자와 학생에게 안내하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대체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건들이 있는데요. 바로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요건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 동의를 할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서 사안 종결이 가능합니다. 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이 일종의 합의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일종의 합의를 통해서도 이제 가해 학생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래서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이 자체 해결에 동의할 경우에 하는 것이 학교장 자체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데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 하는 것이 학교장 자체 해결인데,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 혹은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되는 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물론 그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넣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사안 확인을 하고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바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 관련 학생 측이 요청할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전문가는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소아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들,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 관련 학생 또는 가해 관련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청취까지 완료된 후에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했을 때 학교폭력이 맞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논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피해 학생 긴급 조치에 있던 항목 플러스로 해가지고 총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1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2호는 일시보호, 3호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는 학급 교체, 6호는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통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조치를 일반적으로 내리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피해 학생이 병원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생겼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 관련 학생 측에서 병원비 배상을 안 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에서 먼저 배상 조치를 하고 학교안전공제에서 구상권 청구 절차를 통해서 바로 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4호 학급교체 조치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사안이 같은 학급 내에서 벌어졌는데 이 두 학생들 사이에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다 혹은 같은 학급에 있어서 더 큰 학교폭력 사안, 그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학급교체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6호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 또는 성폭력 피해 학생 등일 경우에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이제 여러 가지 보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렇게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가 심각한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지,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의 화해 정도가 어떤지 등을 판단해서 가해 학생 선도 및 조치들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총 9가지 단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는 사회봉사.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는 출석 정지. 제7호는 학급 교체. 제8호는 전학. 제9호는 퇴학 처분. 이렇게 총 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 의무교육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서는 9호 퇴학 처분 조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퇴학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고등학생일지라도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한다면 퇴학 처분 조치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고등학생 때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학 처분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생들은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만,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내리는 조치가 퇴학 처분입니다. 그리고 2호 조치인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졸업식까지가 이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의 기간인데, 이 졸업식까지 오프라인에서만 접촉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를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사과 또는 학교에서의 봉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행 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까지 내린 이후에는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까지도 내리는 기능이 바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된 내용과 회의록에 대해서 이 교육장이 결재를 완료하게 되면은 이 조치 처분은 최종적으로 학교장에게 통보됨과 동시에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한 조치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학기 중에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청해서 이 학생들이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명명되어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 기준인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중에 하나를 학교장이 직접 추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치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1호 조치와 9호 서면 사과와 퇴학 처분을 제외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 보호자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호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와 3호 교내봉사 조치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로, 그 다음에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5시간 이상의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육은 3개월 이내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 보호자는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또한 자신이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호, 2호, 3호, 7호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그리고 4호, 5호, 6호의 경우에는 출결 특기 사항에, 그다음에 8호와 9호에는 학적 특기 사항에 기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호, 2호, 3호 조치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재 유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건이
다음과 같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기재 유보 대상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른 학교 폭력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조건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즉, 제일 처음 발생한 1회에 대해서만큼은 기재 유보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재 유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유보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폭력 사안으로 인해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한 조치 사항을 포함해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 기간 내에 기재하지 조치 사항을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치 사항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이후에 이 조치 사항을 이행했더라도 그 기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지만 1호, 2호, 3호, 7호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여부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호, 5호, 6호, 8호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는 삭제를 해야 하고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학업 중단자일 경우에는 학적을 정상적으로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졸업할 시점에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에 졸업하고 2년 후에 삭제를 하는 방법을 취하지만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학 처분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이 평생 그 기록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안 처리가 계속된다라면은 이제 관련 학생들이 만약에 나는 이거 부당하다. 나에 대해서 너무 과한 조치가 나왔다.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은 반드시 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에 가가지고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너무 부당하다라고 한다면 청구할 수 있고요. 가해 학생 및 보호자는 가해 학생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 사항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보통 이 서면으로 통보가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고 한다면 이 처분이 있었던 날은 바로 교육장이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결재를 한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분이 있었던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보다 더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2019학년도까지는 이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에 불복을 해서 재심을 청구하면은 형 집행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2020학년도부터는 행정심판을 아무리 청구할지라도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내봉사 조치가 내려졌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그렇게 해서 교내봉사 조치가 홀드 상태가 아니라 교내봉사 조치는 행정심판과 별개로 일단은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목적은 사안 관련 당사자 양측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측만 동의할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모두가 동의할 경우에만 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이 중단하고 싶으면 언제든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사안 발생 직후부터 조치 이행 이후까지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안을 조기에 종결시키거나 심의위원회 조치에 내려지는 것과 대신해서 진행하거나 혹은 조치 변경 또는 경감을 위해 조건부로 진행하려고 하는 학생 및 보호자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 발생부터 조치 이행 그 이후까지의 모든 사안 처리 절차들을 살펴봤습니다.